네, 최근 몇 년 동안 국립인천대학교는 많은 변화의 시기를 거쳤죠. 그 변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의 임기가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조동성 인천대 총장 모시고 그동안 인천대학교에서 일해왔던 이야기 또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임식이 열리죠? 네, 11시에 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회가 어떠십니까? 지난 4년 돌아보니까. 예. 저는 우선 저를 인천대로 불러주신 우리 인천대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큰 네. 보람을 얻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그 아버님 어머님이 황해도 해주 재령 그러세요. 네. 그래서 실향민입니다. 네. 전 물론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네. 그래서 서울에서 쭉 살면서도 그 추석이나 구정에 고향 가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웠는데 그랬겠어요. 네. 네. 인천에 와 보니까 네. 조씨를 만나면 모두가 다 배천조 씨인 거예요. 그래요. 전부 네. 또 저희 그 동성동분들이 많으시고 네. 또 식당을 가보면 또 황해도 음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향을 찾았습니다. 네. 예. 고향 같았군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제가 인천대에서 정말 제 삶에 그 중요한 전성기를 지낸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네. 그러면서 대학에만 쭉 있다 보니까 대학을 어떻게 경영할 건가 네.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네. 이번에 인천대에서 대학을 정말 그 경영의 원칙에 따라서 네. 그 운영하는 기회를 갖게 네. 됐고 또 인천대 혁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뭐 부족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나는 것 같아서 아주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난 4년이 재미있으셨습니까? 즐거우셨어요? 예, 저로서는 아주 네. 하루하루가 참 네. 즐거웠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저는 1년에 17일 정도의 휴가가 있었는데 네. 제가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일이 재밌었던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이 네. 재밌고 즐거워야지 그 일도 또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대 총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경영학의 대가, 경영의 대가, 또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셨는데 그래서 많은 곳에서 좀 영입제의도 있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인천을 선택하셨습니까? 네, 저는 아버님도 사실 교수셨어요. 네. 연대 정외과 교수로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도 제가 학교에서 쭉 정년 퇴임하기를 기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학교에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네.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2014년에 정년 퇴임하고 나서도 네. 저는 중국에 가서 2년 동안 그 북경에 있는 장강경영대학에서 네. 아주 풀타임으로 교수를 했고 네. 또 2016년에 또 인천대 오게 돼서 전 평생 학교를 떠나지 않는 네. 그런 아주 한결같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으로 오시게 됐고요. 네. 네. 그렇게 이후에 4년 동안 인천대를 이끌면서 총장으로서 지키고 싶었던 원칙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원칙 어떤 걸까요? 예, 참 어려운 질문이고 네. 그런 또 의미 있는 질문인데요. 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는 경영학을 하면서도 이제 전략 경영 그리고 윤리 경영, 정도 경영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네. 쭉 연구를 해왔는데 저는 정도 경영이라는 단어가 참 함축성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에는 이제 투명하게 경영을 하는 투명 경영, 네. 또 투명하게 경영하면 윤리 경영은 당연히 이제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뉴욕 타임스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내일 뉴욕 타임스에 나더라도 네. 떳떳한 그런 네. 삶을 산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청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청렴해지면 조직이 굉장히 효율적이 되죠. 네. 그래서 효율적일 노력보다는 투명하고 정도 경영을 하면 자연스럽게 효율이 따라오는 네.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네. 두 번째 원칙은 저는 현장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곳은 현장, 즉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 네. 모든 교육과 연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부가 힘을 갖고 무슨 이렇게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면서 네. 현장의 문제를 풀고 또 현장에서 기대하는 방향으로 학교가 나가면 네. 자연스럽게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군요. 생각을 했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학교야말로 거기에 물론 교수님 학생들은 공부 가르치고 배우지만 네. 교수님들도 배우셔야 되고 그렇죠. 또 직원 선생님들도 함께 공부하는 소위 평생 학습 조직. 네. 영어로 이제 learning organization, 네. lifetime learning organization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학교 구성원은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네.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데 좀 초점을 뒀습니다. 네. 총장으로 오셔가지고 조직도가 바뀌었는데 총장이 조직도의 맨 아래에 있더라고요. 아 보셨군요. 네. 그거를. 네. 이것도 말씀하셨던 현장 중심, 러닝 오거니제이션 이 일환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보셨네요. 사실 네. 조직도라는 건 하나의 상징이죠. 그렇죠. 눈에 네. 보이는 어떤 변화를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조직도인데 저는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이제 탑다운으로 네. 그 최고 경영자가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한 조직도 있는데 네. 학교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본부는 총장이 있는 본부는 위에서 소뚜껑처럼 이 교수님이나 학생 지원 선생님들을 억누르는 네. 그런 기제가 아니고 이 밑에서 플랫폼처럼 네. 받쳐주면서 그 트램플린에서 어린이들이 그래요. 뛰어놀듯이 네. 하늘 향해서 뛰어 올라가게 해주고 어. 혹시 그러다가 실수하거나 실패를 하면 네. 그걸 세이프티 네트로 받아주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예 조직도 자체를 네. 그 180도 돌려서 네. 총장이 제일 밑으로 가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요. 제일 위에 있고 네. 그보다 이제 부모님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위에 있는 그런 조직도를 그렇군요. 사용했습니다. 네. 자, 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평소에 혁신을 무척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혁신을 바라고요. 네. 그런데 이 혁신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참 또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서울대에 있을 때 네. 1997년부터 2014년까지 17년을 강의를 했었어요. 네. 근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나 책을 보면 혁신은 어렵기 때문에 탑다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 경제가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책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오히려 혁신은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네. 네. 현장에서 주도하지 않는 혁신은 오래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혁신은 어려운 건데 위에서 주도하면 밑에서는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 쫓아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윗사람이 바뀌면 당연히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도를 하시면 윗사람이 누가 오든 관계없이 그렇죠. 계속 가는 지속 네. 가능성이 생기죠. 네. 혁신은 현장에서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혁신은 상품입니까? 제품입니까? 아니면 부품입니까? 예. 아주 뭐 혁신에 대한 전문가시네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네. 일반적으로 혁신 프로젝트가 이제 있으면 그 프로젝트 하나에서 네. 하나의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조직도를 이제 180도 돌리는 혁신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네. 전 그렇게 하면 이제 구성원들이 우리가 이제 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돌아오는 반응은 네. 쇼를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모양만 네. 있구나, 이런 식으로. 모양만 내려고 예. 한다. 네. 오히려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구성원들 사이에. 근데 이제 그것과 함께 예컨대 저희는 학교에서 존댓말 쓰기 운동을 했습니다. 좀 나이 많은 분이 이제 부한테 뭐 좀 야자하는 그런 네.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존댓말 쓰고 역할에 관계없이 네. 위치에 관계없이 그리고 제가 또 직원 선생님을 항상 직원 선생님이라고 네. 부르겠어요. 그랬더니 4년 지나니까 정말 그 반말이 사라지고 네. 모두가 다 서로 직원 선생님 하면서 네. 경칭을 붙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두에게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석박사 과정을
학교에서 장학금을 90% 들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했고요. 그랬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을 본부에서 짜지 않고 네. 예산을 짜지 않고 각 대학으로 단과대학으로 나눠드리고 네. 단과대학을 스스로 짜게 했어요. 예산 권한까지. 예산 그 편성 권한을. 권한까지.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본부에 와서 돈 얼마 달라고 요구하는 국회에 와서 무슨 쪽지 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네. 이젠 스스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 현장에서 그 계획과 행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여섯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혁신 프로젝트가 부품이 이제 네. 저 레고 피스처럼 이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뭐 자동차도 되고 네. 집이 되듯이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혁신은 제품이 아니라 부품이다 부품이다. 하는 걸 네. 느꼈습니다. 네, 혁신은 부품이다.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과 말씀 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도 혁신 기조와 함께 인천대가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변모했는지도 좀 살펴보죠. 4년 전과 4년이 지난 지금 인천대의 변화 중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 어떤 것을 꼽고 싶으십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인천대는 사립대학에서 시립대학, 그다음에 이제 국립대학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립대학이 된 다음에 왔는데, 근데 사실 시립대학은 대부분이 전 세계 어디나 교육대학입니다. 네. 근데 국립대학이 되는 순간 이제 교육에서 연구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면서 처음으로 선언한 게 인천대는 이제 연구 중심 대학이다. 연구 중심 대학이다. 네. 근데 연구 중심 대학으로는 이제 아직 그 다른 대학보다 역사가 짧으니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해야지 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쫓아갈 수가 그렇겠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집중 전략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Focused Research University, 네. 초점이 있는 연구 중심 대학. 그건 뭐냐면 모든 교수님들이 자기 분야 연구를 하지만 네. 그것만 하지 않고 거의 플러스 알파로 학교가 정한 몇 가지의 주제에 네. 모여서 연구를 하는 거죠. 네. 예컨대 바이오, 네. 인천이 바이오니까 또 통일호 통합, 이거는 이제 그 휴전선에 제일 가까운 국립대학이니까요. 전국의 1대1로 이건 또 중국이 또 중국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입니다. 저희가. 그렇죠. 네. 네 번째는 이제 스마트 시티. 네. 바로 송도가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 아닙니까? 네. 다섯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 네. 바로 저희 학교 옆에 그 그린 클라이밋 펀드 그 세계 본부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요새 빅데이터, 빅데이터까지요. 네. 인공지능. 그래서 이런 6가지 주제로 전공에 관계없이 네.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이를테면 영문학과 교수님 네. 8분 중에 6분이 네. 바이오에서 논문을 쓰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다른 대학에선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영문학 교수가 바이오 관련 논문 쓰는 게 그렇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죠. 네. 네. 또 생명과학부 교수님이 영화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물론 또 거기서 바이오 관련 이슈를 뽑지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융합을 하면서도 네. 상상이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융합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야의 융합이 일어나면서 네. 다른 대학에서 볼 수 없는 그래서 저희는 세계 제1의 대학이 아니라 네. 세계에서 유일한 대학이 되자.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에 아쉬운 점은 없으십니까? 뭐 아쉬운 점도 많죠. 네.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그 시립에서 이제 국립대학으로 2013년에 바뀌었지만 네. 정부 예산은 2018년부터 받게 됐어요. 그래서 13년부터 17년까지 저 인천시에서 한 600 평균 1년 600억 정도 예산을 줬는데 네. 이 2018년에는 862억, 네. 그다음에 2019년에 880억, 그리고 올해 지금 962억을 받았으니까 네. 시립때보다는 40%에서 60% 늘었는데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이제 1,000억 원 이상의 국고 예산을 받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저희 학교가 이제 그렇게 연구 중심 대학이 되는데 네. 물론 모두가 다 하셔야 되지만 사실은 어느 대학이든 몇 명의 스타가 필요합니다. 그 스타를 중심으로 또 교수님들이 모이고 네. 또 큰 연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저희 학교에 물론 저희 학교에 이제 교수님들이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면서 네. 해외에서 이제 버클리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네. 캠퍼스에서 김성호 교수님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바이오 학자를 모셔왔어요. 네. 바로 어저께 제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큰 역할을 해주실 걸로 기대하는데 네. 그런 분이 우리 학내외에서 한 10분 정도만 계시면 저희 교회가 명실상부하게 연구 중심 대학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후임 인천대 총장 선출을 놓고 혼란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인천 지역 사회가 신임 인천대 총장 선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이슈인데요.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놨으니까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건 이제 민주화 대학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의 민주화 열망이 높으시고 또 그게 달성된 대학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학교의 그 총장 선거 제도를 보면 이제 모든 국립대학이 그렇듯이 네. 간선제를 채택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평가단이 돼서 평가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총장 추천위에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네. 뭐 서울대학도 그렇고 모든 국립대학이 다 그런 제도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교수님들이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투표하는 제도로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꿨어요. 네. 그런데 이사회 제도는 이게 법에 정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추위와 평가단은 그날 바꿔서 그날 실시하게 돼 있는데 네. 이사회는 그날 바꿔서 그날 실시할 수가 없는 이 법률에 규정된 네.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바꾼 상황에서 이사회가 거기에 맞춰서 바꾸길 기대하는데 네. 이사회는 또 법대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총추위 평가위원회 이사회가 전부 간선제 방식인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평가단이 바뀌니까 이사회가 직선제를 수용하길 기대하는데 네. 이사회는 또 법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간극이 생긴 네.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렇게 그런 저는 뭐 직선제도 좋고 간선제도 네. 좋고 다 운영에 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선제도 아주 훌륭한 제도고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 세 제도를 총추위 평가단 이사회를 다 바꾸고 네. 했거나 또는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지금까지 해온 건 현재 네. 제도대로 하고 다음번에 확실히 바꾸거나 네. 그랬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 그 변화가 생겨서 난 현상이고요. 네. 또 옛날하고 달리 이제 학교는 충분히 이런 걸 현장에서 구성원끼리 내부에서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저 외부에서는 인천대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네. 가만히 좀 지켜봐 주시면 되는데 또 인천에서는 인천대를 굉장히 또 사랑하시니까 네.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봐주시는 과정에서 좀 네. 오버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잘 이번 알겠습니다. 제도는 좀 학교를 믿고 네. 잘 지켜봐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인천대를 믿고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총장님. 네,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은 인천대 또 구성원들한테 예.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네. 마무리를 좀 하죠. 예. 그 인천대는 서울대와 더불어 그 국립대학 법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둘밖에 없는 국립대학 법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서울대가 워낙 오래됐고 앞서 있으니까 인천대가 쫓아가야 되는데 사실 많이 쫓아갔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도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저는 뭐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나 인천대는 학생들의 그 공통점은 99.99%라고 생각합니다. 0.01%가 달라서 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네. 전부 0.01%의 차이가 사람마다 좀 일찍 그 꽃을 피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꽃이 피는 그렇죠.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저는 상대적으로 그 하버드나 서울대 학생들이 일찍 꽃이 피는 학생들이고 네. 인천대는 뭐 굉장히 올라갔지만 그래도 그 두 대학의 학생에 비하면 조금 늦게 피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언젠가는 다 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위 인생의 그 프리미엄, 소위 그 프라임 타임, 절정기라는 기간이 앞서는 빨리 찾아오느냐 늦게 찾아오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들이 인천대 학생들이 그런 인생은 길다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프라임 타임 전성기가 언젠가로 생각하면서 네. 그 방향을 향해서 노력하면 다 인생에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길게 호흡을 갖고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네. 또 제자들과 구성원들에게 애정 어린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과 말씀 나눴습니다.